지금 코인 시장이 힘이 없는 이유는 차트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달러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요즘 코인은 디지털금이 아니라 이 나스닥과 함께 움직이는 위험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하게 되면 코인들은 눌리게 되고 달러가 약세하게 되면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달러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힘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전쟁 리스크까지 다시 한 번 더 겹치게 되니 결국 시장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은 현금화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전쟁이 확산되면 위험 자산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항상 첫 충격 이후인데요. 이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합의 신호가 나오게 되는 순간 달러는 꺾이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위험 자산들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따라가시려고 하면 늦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오는 변동성 공포 구간에서 우리가 벌써 패닉에 빠지고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또 한 번의 큰 하락세가 나왔을 때 그냥 던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진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붙잡을 수 없게 되는데요. 진짜 기회는 달러가 꺾이고 에너지들이 안정화가 되고 유동성이 체감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자리가 진짜 매직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흐름 중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 중간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 프로파일러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이슈들이 크게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 단기적인 코인 시장이나 하방 리스크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흐름에 현혹돼서 더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기회가 다가왔을 때 이 기회를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단기적인 흐름 속에 숨어있는 진짜 내막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우리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그 모든 내막들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 전에 좋아요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달성했었던 이후로 쭉 하락하는 장세들을 보여주게 됐고, 근데 이에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 이 전쟁 이슈들이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하방으로 열려 있었던 리스크들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기적인 추세는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불러낼 수 있다라는 결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단기적인 흐름에만 초점을 맞췄다가는 장기적으로 진짜 기회가 다가오는 순간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차트상으로도 고점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자리 자체가 진짜 바닥임을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명확한 추세가 보이지 않을 때는 결국 이 유동성들을 정리하는 변동성이 먼저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렸고, 이때 당시에 저희가 비트코인 청산 리듬을 기준으로 같이 살펴봤었을 때 롱 청산 물량, 즉 한마디로 하단의 청산 물량들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방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올라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따라서 그에 따른 첫 번째 지지 구간 67.5K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방의 청산 물량들을 먼저 정리하는 흐름들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일으키게 되면서 67.5K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가 확인되었을 때 스터디를 통해서 곧장 진입 신호 안내 드리면서 함께 잡아놨었던 기준들 속에서 저희는 함께 진입을 진행했었고요. 이 추가적인 상승분들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하다 단기적으로 형성되었었던 단기 하락 채널선을 가격이 터치하게 되었을 때 전량 입절하게 되면서 미리 잡아두었던 기준을 통해 안정적으로 매매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결국 추세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결국 단기 반응형 매매를 이어가기 위해선 확실한 기준선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드렸고, 왜 우리가 기준을 통해서만 움직여야 되고 긴 흐름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는 좀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이 기준의 중요성을 나는 이제 알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지금 바로 기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런데 제가 매번 영상 통해서 기준에 대한 것들 언급드리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다 보면은 가격이 기준에 다가왔을 때 내가 실제로 바빠서 차트를 못 보는 경우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들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 모니터링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이 스터디를 통해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현황들 일기장처럼 함께 남겨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대응이 필요한 구간들에서는 참고해보시라고 대응 타점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이 필요하신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 하나 첨부되어 있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먼저 한 번씩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어떤 내막을 좀 알아야 되냐? 그에 대한 것들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최근 미국의 행보들을 저희가 쭉 지켜보시면은 베네수엘라, 이란 계속해서 이 중동 국가들의 이슈에 관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중동 이슈에 계속 관여를 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이유는 바로 석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미국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물동량의 70% 이상을 바로 이 트럭 운송에서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트럭 어떤 걸로 움직이죠? 트럭을 움직이는 연료는 디젤로 움직이게 되고 이 디젤 가격은 유가에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물류비가 내려가게 되고 그로 인해 기업들의 마진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적인 압박감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과 직결될 수 있냐? 바로 연준이 돈을 푼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폭발하지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유가에 대한 안정은 달러에 대한 방어 그리고 유동성 공급 여지에 대한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핵심적으로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같이 좀 알아봐야 될 것들은 미국이 현재 주목하고 있는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지난 12월에 종료되었던 연준의 긴축 종료 소식입니다. 보통 이렇게 긴축이 진행되었다가 종료가 됐을 때는 종료 후에 3개월의 시차라는 공식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상 긴축이 멈추기 시작했다면은 이제 시장에 돈이 좀 돌아나야 되는데 이 돈이 스며들기까지 시점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말, 2분기 초에는 시장의 심리가 바뀌는 분기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의 변동성들 자체가 굉장히 흐름들이 애매하다. 이 추세가 좀 나오지 않는다. 여기서 전쟁 터지면 더 떨어질 텐데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안감들 당연하게 생기실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순간 내려왔던 가격들은 우리에게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직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코인 시장은 제대로 된 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바로 달러라는 거죠. 특히나 코인은 요즘 디지털 금이라기보다는 이 나스닥과 함께 움직이는 위험 자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하면은 코인들이 눌리게 되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하게 되면은 코인들의 숨통이 그제서야 트이게 되는 건데 지금은 달러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코인이 강한 흐름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쯤 돼서 드시는 생각이 긴축 후 3개월이면은 대략 한 3월 때쯤부터 돈이 풀린다는 거고 뭐 지금 미국이 석유 때문에 중동 국가랑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데 결국에 전쟁 터지면 내려가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결국에 악재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좀 착각하시는데 전쟁이 터지는 순간에는 보통 코인도 같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러우 전쟁 때를 같이 생각해 봤을 때도 전쟁이 터지게 되었을 때 코인의 가격들이 급락했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이 터지면은 보통 바로 시작과 동시에 직결타로 맞는 것들이 코인 시장은 맞는데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오냐? 일단 전쟁이 터지게 됐을 때 시장이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현금화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보통 전쟁 리스크가 완화되거나 혹은 합의에 대한 소식이 나오거나 이러한 완화적 시그널들이 등장하게 되는 순간부터 코인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흐름들 여태까지 보여져 왔고 결국 러우 전쟁 때도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유일하게 국가의 통제에 벗어난 화폐 가치이다. 이러한 평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회복 흐름들이 나왔던 것처럼 이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살아나는 순간부터 코인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즉 한마디로 전쟁에 대한 확대는 하락 압력을 처방하는 건 맞지만 결국 내려왔을 때 우리는 이 흐름에 대한 사이클들을 이해해주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락은 반등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1번 달러가 꺾이느냐 2번 시장의 돈이 풀리느냐 3번 전쟁에 대한 리스크들이 완화됐느냐 이 석유에 대한 패권을 어떻게 쥐게 되느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서 진짜 기회가 빠르게 찾아올 수도 조금 더 느리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응 전략 역시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결국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이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단기 하락 채널들을 기준으로 활용해서 제가 좀 전에 스터디를 통해서 진입신호 안내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단선들을 돌파해서 확실하게 지지받았을 때 전고점 부근이자 채널선이 겹쳐있는 자리까지 목표가 타이트하게 잡아볼 수 있다든지, 혹은 내려오던 가격들이 채널선들에서 단기적인 지지 반응을 보여주진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기회로 단타 반응형 매매들 짧게 치고 나가면서 흐름들 잡아가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단기 하락 채널을 완벽하게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현물 매질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현물을 천천히 모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126K를 달성하고 쭉 만들어졌었던 하락 채널, 이 하락 채널 선들을 기준으로 이러한 선들에서 차근차근 물을 타시면서 현물로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으시는 것 역시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저희가 마지노선 구간, 가장 큰 배팅을 걸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구간 60K에서 58K, 이 안에서 저는 큰 배팅을 한번 노려볼 생각인데, 나는 좀 안전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단기 채널이 완벽하게 깨지게 됐었을 때 이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걸 조금 더 기다리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밑으로 갑자기 쏟게 되든 다시 한 번 더 단기적인 상승 흐름들이 등장한다라고 한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기준들 딱딱 잡아서 욕심 없이 목표가 타이트하게 설정해 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단기 채널들이 무너졌을 때부터 이 마지노선 구간들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현물로 차근차근 매집 구간을 쌓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만 보시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영상에서 보신 거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링크 따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우리가 추세의 문제를 따질 때라기보다는 이 돈이 민간 자산으로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어떠한 구간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느냐를 초점에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면서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준비해서 업로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